안녕하세요. 제임스 골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헤드 스피드하고 볼 스피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. 아마 앞전 챕터 내용들은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간단하게 그 부분은 간략하게만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. 오늘 시간에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보통 헤드 스피드하고 볼 스피드를 계산을 할 때 내 스윙이 던져지고 있다, 당겨지고 있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. 지금 앞쪽에 보이는 클럽을 보면 이렇게 무게중심점을 딱 놓고 봤을 때 헤드 밸런스를 체크하면 무게중심점이 요쯤이 될 거예요. 그러면 보통 이제 평균값, 수평값이 딱 나오는데 이 값에서 헤드 무게가 앞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뒤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했을 때의 헤드 쪽으로 가는 무게감에 따라서 헤드 스피드를 낼 수 있는 혹은 뭐 볼 스피드를 낼 수 있는 여건의 내 스피드하고 좀 1대1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, 공이 임팩트가 되고 전달이 돼서 안착이 될 때까지 이 볼 스피드하고 헤드 스피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보통 우리가 헤드 스피드가 얼마예요, 볼 스피드가 얼마예요,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사실 이 둘 중에 한 가지의 데이터만을 갖고 클럽 밸런스를 보거나 샤프트를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이 이유가 뭐냐 하면 헤드 스피드가 내고 있는, 헤드 쪽으로 내고 있는 스피드하고 이 헤드가 임팩트를 했을 때 볼이 만들어내는 볼 스피드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헤드 웨이트, 헤드 밸런스가 보통 결정이 되기도 하고, 이 웨이트 밸런스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구질의 변경도 같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. 예를 들면 헤드 스피드가 43 정도 나오는 골퍼가 볼 스피드가 63 정도 혹은 64, 62에서 63, 64 요 편차 내에서 왔다 갔다 나온다고 하면 보통 헤드 스피드 대비 볼 스피드가 1대1로 형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구질은 보통 안착점까지 똑바로 가는 스트레이트 구질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. 제가 지금 이 헤드 스피드를 말씀드리는 건 골프존을 기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마일로 나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걸 보시고 체크할 수 있는 곳은 가까운 스크린에 가셔서 골프존에 방문을 하셔서 이제 스크린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골프존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43 정도의 헤드 스피드, 볼 스피드 62, 63, 64 사이의 골퍼는 대부분 온전히 구질이 스트레이트로 나오는 스트레이트 구질의 골퍼로 볼 수 있는데, 여기서 구질이 드로우가 나거나 페이드가 나는 건 이제 스탠스에 문제가 있거나 스윙 밸런스, 헤드가 임팩트 되는 순간의 스윙, 헤드 쪽으로 무게가 어느 정도 넘어가고 혹은 몸 쪽으로 어느 정도 당겨지는지에 따라서 이 스트레이트 구질이 드로우가 날 수도 있고 페이드가 날 수도 있는 현상, 그 중간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예를 들어서 헤드 스피드가 43 정도가 나오는데 볼 스피드가 66, 67, 68, 뭐 많게는 70까지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헤드 스피드 대비 볼 스피드가 빠른 경우에는 대부분 완전한 드로우 구질의 형태를 구사를 하게 되고, 스윙할 때 백스윙에서 내려오는 헤드의 이쪽으로 실리는 무게값이 굉장히 큰 거죠. 큰 무게가 공을 때리게 되니까 그만큼 큰 힘이 공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드로우 구질을 형성할 수 있는 스윙이 가깝게 인아웃 형태에 가까운 스윙에 근접을 하게 되는 거고요. 보통 이제 거꾸로 되면 43 정도 헤드 스피드를 내고 있는 골퍼가 볼 스피드가 60, 61밖에 나오지 않거나 혹은 59, 58까지 떨어지는 분들도 계세요. 이분들 같은 경우에 스윙은 대부분 페이드 구질을 형성하게 되고, 공이 뭐 심한 경우에는 가다가 완전하게 오른쪽으로 꼬꾸라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긴 하는데, 이 부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사실 드로우나 스트레이트나 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헤드 쪽으로 무게감이 1대1로 실려있거나 혹은 그보다 더 많이 실려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임팩트 상의 문제는 없다고 봐도 되죠. 단지 이제 스탠스가 만들어주는, 에이밍이 만들어주는 발사각도 아니면 시야각도로 인해서 공의 구질이 조금 편차가 만들어지는 건데, 이 페이드 구질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당겨지고 있는 스윙, 헤드의 무게감이 몸 쪽으로 넘어오는 상태에서 앞쪽에서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내는 사람과 똑같은 헤드 스피드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헤드가 볼한테 임팩트가 됐을 때 볼이 받는 힘은 앞쪽에 드로우 구질을 만들어내는 사람보다 적은 거죠. 그러니까 밀어내는 힘보다 스핀을 만들어주는 회전값이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이 상공에서 쭉 끝까지 밀어내질 못하고 회전 방향 쪽으로 밀려서 떨어지는 현상, 혹은 이걸 뭐 사람들이 슬라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건 사실 푸시로 보는 게 맞고요. 푸시성 슬라이스로 이해를 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이해가 될 겁니다. 이 설명을 드릴 때 저희가 조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, 혹은 이거를 데이터 값을 이제 본인이 직접 스크린에 가셔서
이제 비교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, 헤드 스피드가 보통 40이 나오고 볼 스피드가 60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헤드 무게를 1대1로 실어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이게 저희가 피팅을 하는 과정에서 헤드 스피드랑 볼 스피드의 상관관계를 계산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한 수식의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지만, 단순하게 내가 정상적으로 헤드의 무게만큼 헤드 스피드만큼 볼 스피드를 내고 있다고 보는 기준은 헤드 스피드에 플러스 20을 하면 볼 스피드의 평균값으로 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본인이 스크린에 갔을 때 내 헤드 스피드가 얼마일 때 볼 스피드가 얼마까지 나와야 1대1 평균값으로 아직까지 내 스윙이 정상적으로 무게를 싣고 있구나, 혹은 1대1보다 부족한 경우에 내가 헤드 무게가 조금 더 적게 설정이 돼 있구나 하고 인식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. 이제 이 영상을 제가 뭐 근본적으로 찍어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트랙맨 장비를 이용하거나 뭐 스윙 분석을 의뢰하셔서 고가의 이제 비용을 지불하시고 뭐 스윙 분석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. 물론 이 방법이 뭐 자기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, 뭐 한 번쯤 이제 뭐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, 이게 뭐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고, 클럽을 바꿀 때만 가가지고 한 번씩 해보는 것 자체는 내 데이터 값의 변화를 본인은 잘 인지하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본인이 이걸 자꾸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, 내가 지금 쓰고 있는, 예전에 헤드 스피드 얼마에 볼 스피드 얼마까지 나왔었는데 같은 클럽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헤드 스피드도 떨어지고 볼 스피드도 떨어지고 구질도 예전같이 형성을 못하고 있고 슬라이스 쪽에 가깝게 연결이 되고 하는 부분이 딱 체크가 되는 시점에 재빠르게 클럽 밸런스에 변화를 주거나 클럽에 변화를 주면, 내가 스코어의 손실도 없고 클럽이 이제 안 맞기 시작하는, 그 클럽 다운 스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고생할 필요도 없이 재빠르게 클럽을 조금씩 수리할 수 있고 손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서 체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, 뭐 다른 데이터 값을 이용해서 뭐 스윙 분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,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고, 아무래도 골프존이 뭐 스크린 골프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크린에서 주는 데이터, 간혹 이런 경우는 있어요. 스크린에서 비거리를 조금 더 멀리 보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기계적인 이제 수치 오차를 좀 만들어내서 원래 스윙 스피드보다 거리를 더 많이 낼 수 있게끔 해주기는 하지만, 레이저가 읽어내는 속도 자체는 일정하게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헤드 스피드와 볼 스피드가 만들어내는 이 수치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비교라고 볼 수 있고요. 간혹 이제 어디 스크린 갔더니 나 230 나가고 어디 스크린 갔더니 240 나가고 어디를 갔더니 220밖에 안 나가고 막 이렇긴 한데, 스피드를 비교를 해보면 아마 거리 편차는 나더라도 내가 내는 헤드 스피드나 볼 스피드는 거의 일정하게 나오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그 헤드 스피드하고 볼 스피드를 조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고, 뭐 게임을 하러 가셔도 좋고 뭐 내기도 하러 가셔도 좋고 다 좋은데, 간혹 한 번씩은 혼자 가셔도 돼요. 혼자 가셔도 뭐 한 게임 라운딩 하는데 보통 4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하게 라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셔서 내 헤드 스피드가 얼마가 나오는지 볼 스피드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, 뭐 간혹 필드 골프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스크린 아예 안 가시고 필드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, 게임하러 가신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스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내고 있고 하는 정도를 체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, 한 달에 한 번 정도 스크린 방문하셔가지고 수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, 이유는 뭐냐면 스크린에서 나오는 스피드가 헤드 스피드나 볼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뭐 볼 스피드 60에 헤드 스피드 40이 나오는 분이 스크린이 아니라 필드를 가게 되면 실제로 필드에서는 그거보다 스피드가 좀 떨어져요. 왜냐하면 보는 시야각이 달라지고 스윙 패턴이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죠. 에이밍을 하는 방법이나 시야를 보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마추어 골퍼들은 스크린보다 필드에서 스윙 스피드가 조금은 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, 그 두 가지를 조금 적절히 비교를 하셔서 나한테 맞는 헤드 밸런스를 한번 또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. 아까 드로우나 스트레이트가 나시는 분들은 무게 밸런스에 대한 부분은 크게 부담은 없는데, 이 페이드 구질을 만들어내는, 내가 인위적으로 페이드를 치겠다고 해서 페이드를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윙을 하면 나는 공이 무조건 페이드로 가,
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, 혹은 나는 굳이 자꾸 가다가 오른쪽으로 공이 떨어져 하시는 분들은 밸런스 세팅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스윙 메커니즘 자체를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이 헤드 밸런스를 조금 체크하셔서 스크린을 이용하셔서 이 헤드 밸런스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공이 조금 구질이 안쪽으로 당겨지게끔 어느 지점까지 당겨질 수 있는 헤드 웨이트가 어느 정도 나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재밌는 골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제임스 골프였습니다.